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신석정의 꽃덤불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완벽한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산상의 노래 조지훈이라는 시인인데요. 1957년에 이제 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제치와 그다음에 6.25 전쟁 뒤에 시를 지었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요. 이 노래는요, 광복을 맞이한 시적 화자가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산상에서의 노래. 하지만 시인은 이제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요,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또 다른 이상을 또 염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됐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광복전의 화자의 모습으로 표현된 게 시들은 핏줄, 메마른 입술 이런 시어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이제 비유가 되고요. 그런 모습에서 종소리가 울린다든가 피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광복을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어때요? 또다시 높은 산말에 올라갔죠.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죠? 그 노래를 하죠. 그래서 과거처럼 울지 않지만 민족에 대해서 또 다른 염원을 가지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로서의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시를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성을 보시면요, 1년에 보면 광복을 염원하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고요. 2년에 보시면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감격을 노래합니다. 3년에서는 광복을 맞이했죠. 그러한 민족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요. 4년에 가시면 민족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5년에서는 회복되어가는 민족의 정기를 노래하고요. 6년에 가시면 그러한 광복된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조망을 합니다. 그리고 7년에 가시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모색을 하죠. 그래서 고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고라는 것은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7년을 정리를 하시고요. 시상전개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우리 꽃덤불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과거에서, 즉 과거는 언제냐? 광복을 기다리는 세월이었죠. 1년에서 과거고요. 현재는 광복맞이의 기쁨입니다. 2년에서 3년. 우리 종소리 나오는 부분. 현재에는 또 광복 이후의 기대. 이렇게 해서 현재가 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주목을 꼭 하셔서요. 4년과 6년이 바로 광복이 됐지만 또 한 번의 기대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래는 뭡니까? 광복됐지만 조국의 앞날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그러한 구분으로 하셔가지고 네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뭐다? 시간의 흐름이다.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시어와 식구는 이제 정리를 하면요, 못 박힌 듯이란 식구가 나오죠. 여기서 화자가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낡은 고목이라는 단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국권 상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긴 밤이라는 거는 일제치하가 어떻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강구하냐 할 때 무엇은 조국 광복을 희망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간구한다, 이 말 자체의 의미는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러죠. 울어왔는가는 그만큼 뭐다? 광복을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표현 방법이고요.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소망이 달성돼서 감격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들은 핏줄이 시들었죠. 생명력이 훼손되고 일제치하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죠. 그런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상황을 그 감각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요. 자,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종소리는 아침을 밝히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과 재생, 부활, 소생, 이러한 것이 다가올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환기하지 않습니까? 아셨죠? 은은한 종소리. 그다음 꽃다운 하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복이 정말 아름다운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의미는 광복이 된 그 아름다운 현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 이게 뭡니까? 일제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도 어때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광복을 끝까지 염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환히 트이는 이마 위. 자, 이마 위에 환히 트였다는 건 뭡니까? 광복으로 인해서 밝아진 거죠, 지금.
밝아진 이미지.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떠오르는 햇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햇살도 떠오른다는 건 뭡니까? 소망하고 기대했던 이러한 현실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상승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거고요. 또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라는 장면.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뭡니까? 기대하고 또 감격해하는 장면입니다. 영탄법이 쓰였고요. 또 10월 상달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요. 고생 끝에 열매를 수확했다. 그런 꿈을 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숭고하고 절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실현됐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요. 10월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입니다. 10월이란 말은 그 핵곡식을 신께 드리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는 뜻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또 메마른 입술이란 말은요. 생명력이 훼손되고 또 일제 치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과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족의 상황을 어떻습니까?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고요. 피가 돌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민족적 생명력이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피가 돌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또 오래 잊었다. 이거 뭡니까? 일제 억압으로 인해서 어때요? 시 창작 등이라든가 시 창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로운 문화 활동들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새들 즐겁게 하면서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까지 문장은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또 쌀이순이란 건 먹이란 뜻이고요. 이익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양하라는 얘기는 양보의 미덕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맑은 바람 속이라는 것은 1년의 내용과 대비되죠. 그렇죠? 부정적 현실이 완전히 해소되고 또 다른 미래에 대해서 염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가락을 더듬는다는 것은 공감각적 표현, 청각을 촉각화했죠. 그러니까 공감각적 표현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무엇,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엇은 뭡니까? 광복된 조국, 이미 광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 한 번 염원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또 시련이 극복됐죠. 그래서 긍정적 미래를 다시 한번 고뇌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민족 구성원의 모습이다라는 거 정리를 잘 하시고요. 핵심 정리를 보시면요. 화자의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황 변화가 일어나죠. 처음에 부정적이었지만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이 낡은 고목에 못 박혀 기댔다라는가, 또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느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부정적 상황이고요. 긍정적 상황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보시면 알 수 있냐면 메마른 입술에 뭐가 피가 돌았다, 그렇죠? 피가 돌았고 맑은 바람 속이라는 거, 그 속에서 옷자락을 날리고 있다, 이 장면. 그래서 생기를 되찾고 의지를 다지는 선구자적인 화자의 모습이 제시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또 대립적 식구가 많이 나오죠. 긴 밤, 시들은 핏줄, 메마른 입술. 이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건 뭡니까? 아침, 햇살, 꿈.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식구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1년과 7년의 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행의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적 상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년에서는 그 1년의 그 모습과 7년의 모습을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또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이건 뭡니까? 광복을 염원했다. 오랫동안. 알겠죠? 근데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로 바뀌죠. 이건 뭡니까? 광복된 조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광복이 된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대적 책무를 인식하는 지사적, 지사라는 것은 뜻있는 선비, 애국지사라는 거죠. 애국지사적인 풍모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육사의 모습과 좀 비슷하네요, 이 장면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표면적 화자의 절제된 독백을 많이 씁니다. 아셨죠? 독백. 그다음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과제를 고민하는 시적자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광복의 기쁨 가운데 순환을 겪었던 과거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잘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의 구조적 안정감을 줍니다. 1년과 우리 특히 7년이요. 또 대조되는 시어가 많이 나왔죠.
또 시간적 배경도 대조된 시간적 배경도 나왔죠.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밤과 아침, 어둠과 환히 트이는 동 이런 시어를 보시면 아시겠죠. 또 광복의 기쁨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또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슷한 내용의 연과 행이 반복되면서 또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기쁨을 감각적인 시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표현 방식은 영탄법, 서리적 표현, 명령적 어조로 또 시대 상황이나 화자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격, 이 시의 성격은 지사적인 풍모, 감각적, 의지적, 비유적, 상징적, 성찰적 이러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그 감상의 관점인데, 이 감상의 관점은 우리 내적인 관점, 작품 자체를 보면요 자연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감각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외적인 관점을 갖다가 대면요 해방 직후잖아요. 우리 반영, 현실 반영. 그러니까 해방 직후라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한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해방의 감격과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외적인 관점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제 어두운 과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복이 왔죠. 현실이 됐죠. 그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 소망하는 우리 그 시적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작 배경은 쭉 나오는데요. 이제 광복에 대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족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지훈 선생님께서는. 하지만 이제 순수시론 입장에서는 순수시가 뭡니까? 시의 어떤 격동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것이 시의 정신이거든요. 순수시는. 그래서 문학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순수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훈 선생님께서는 순수시 산상의 노래라는 것을 창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게 되면 전혀 뭐 광복이고 뭐 해방이고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순수시적인 측면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보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문 봤을 때 정확하게 뭐 광복이냐 해방이냐 뭐 미래 이런 거 몰랐었지만 있는 그 자체를 봐둔다면 보기랑 연결을 시키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공부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 마지막으로 신석정의 꽃덤불입니다. 자, 꽃덤불이라는 시는 좀 비교적 조지훈 시에 비해서는 훨씬 뚜렷하게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훨씬 더 쉽다고 봅니다. 첫 번째 구성 방법은요. 1년에서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2연에서는 조광복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고 3연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반복에 의한 리듬감이 잘 드러났고요. 4연에서 광복을 맞은 조국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5연에서는 새로운 민족국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꽃덤불과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를 잘 비교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0화 19에 보시면 태양이라는 건 뭡니까? 태양은 진정한 광복이 온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희망이요, 또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이미지죠. 또 태양을 의논한 거룩한 이야기라는 것은 광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태양을 등진 곳은 뭡니까? 일제 암울한 현실이죠. 그 밤은 어두운 부정적 현실이고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인다라는 얘기는 빼앗긴 조국, 주권 상실이죠. 그리고 식민지의 현실이죠. 방황하는 우리 빈민들의 모습이고요. 사실 요 속에는 광복의 노력도 들어가겠죠. 그만큼 힘들다. 그렇죠? 헤매인다는 것은 광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헐어진 성터란 건 뭘 상징하냐면 일제치하의 황량하고 음울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 결국 국권 상실의 조국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또 언제 참으로 그 언제라는 이러한 시어가 지금 반복되죠. 절망감, 이 절망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또 가슴을 쥐어뜯는다. 이 장면은 뭡니까? 광복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정리를 하시고요. 또 이야기하며 이야기한다. 그건 뭡니까? 강조죠. 반복이니까. 뭐를 강조한 겁니까? 광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죠.
우리 하늘, 우리 하늘은 뭡니까? 그래서 광복 이전의 하늘입니다. 아셨죠? 광복 이전의 하늘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벗들이 쭉 나오는데요. 네 가지 모습으로 일거가 되는데 자 보실까요? 여기서 첫 번째 벗은 이제 잃어버렸다는 걸로 근거를 볼 때 희생당하거나 죽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버렸다는 거는 피난하거나 이주한 우리 민족, 유랑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몸을 팔았다. 독립을 원하지만 단순히 그냥 변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판 거는. 그리고 마음을 팔았다. 이제 마음을 팔았다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전향한 겁니다. 완전히 변절한 거죠. 완전히. 이건 단순히 변절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변절한 친일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자는 몸과 마음을 둘로 이분법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화자의 의도가 보이죠? 몸과 마음을 분리했으니까. 자,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 9에 보면은 그러는 동안에 해가 지나갔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행을 연으로 구분해서 선언적 의미를 강화하는 겁니다. 선언이라는 건 딱 한마디로 정했다는 겁니다. 딱 선언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일제 치하가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아셨죠? 한 줄로서.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그러면은 앞에 나온 하늘하고 또 다르죠. 이건 뭐 민족사적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장면입니다. 성찰적 태도입니다.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다. 이 말은 뭡니까? 광복을 했지만 갈등이 지속된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어때요?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투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는 봄을 외치죠. 이 오는 봄이 어떤 겁니까? 바로 완전한 독립. 그죠? 혼란이 완전히 해소된 완전한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는다. 이거는 혼란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양이라는 거는 광복, 우리가 앞에 나온 광복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희망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우리 제목 꽃덤불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상 세계가 바로 꽃덤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정한 화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가 오고 이러한 시대의 민족 국가를 만든 것이 정말 뭐다? 꽃덤불이다. 가장 이상적인 세계다라는 겁니다. 광복 그 자체가 이상 세계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상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론 들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정리에 가시면 성격은 상징적입니다. 굉장히 시어들이 상징적이고요. 현실 비판적이죠. 또 서술적으로 돼 있고 독백, 그죠? 독백. 회고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고 또 의지가 강합니다. 관조, 성찰하거나 관찰한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거, 현실 참여, 그렇죠? 화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대, 미래. 자, 과거에는 어때요? 주권을 빼앗긴 암울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달빛이 흡사, 빛 쏟아지는 밤이죠, 밤. 현재는 어때요? 이념 대립에 휩싸였죠. 신생 독립국으로서 겨울밤이 아직도 찬다라는 표현. 미래는 어때요? 갈등을 극복했죠. 그래서 완전한 자주국가가 됐죠.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오는 봄에 분수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안겨버리라. 이 장면. 아셨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화자의 현실 인식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중요하네요. 주제는 뭡니까? 진정한 광복이 왔고 민족 화합에 대해서 소망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시고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보시면 어둠과 밝음, 즉 명암 대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대립적 이미지가 잘 활용돼 가지고 주제를 돋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태양을 등진 곳, 밤, 헐어진 성터, 겨울밤, 이거 뭡니까? 시조화자가 처해 있는 암담하고 혼란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이미지죠, 어둠의 이미지. 그리고 태양, 하늘, 봄, 꽃덤불 이러한 시어들은 어때요? 밝죠? 그러니까 시조화자가 소망하는 밝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명암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이제 표현상 특징 보시면요. 상징적 심상 이미지로 이 시를 잘 보여주고요. 또 상징적 시역을 통해서 주제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뛰어납니다, 이 시가. 두 번째, 완전한 화합을 이룬 조광복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꽃덤불이죠. 그것이 열망으로 감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리듬을 살립니다. 또 유사한 문장 구조 나오죠.
운율 형성과 또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 모순적 상황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 상황을 또 암시하고 반복법 그리고 광복에 대한 소망의 절실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자, 우리 그 앞에 배운 조지훈 산상의 노래와 어때 공통점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시에서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에서 잘 드러나 있고요. 두 시의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요.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시의 차이점은 뭐냐? 조지훈의 선상의 노래는 광복의 기쁨을 맞았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우리 신석정의 꽃덤불은 어떻습니까? 광복이 됐어요. 그렇죠? 혼란스럽죠. 여기서는 조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우려 어린 목소리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끝맺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잘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좀 긴장하면서 좀 자세히 여러 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